매주 금요일은 알쏭달쏭 교통법률 시간 마련됩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알쏭달쏭한 교통분쟁 사례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알쏭달쏭 교통법률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셨나요? 네, 2주 전에 횡단보도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신호등 없는 곳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서 난 사고의 경우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습관을 지금더라도 또 들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인 것이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있어서요. 예. 이에 대해서 조금 구별하시라고 관련 판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횡단보도 사고 가운데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은 대부분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모든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요. 보행자가 법을 어기는 경우까지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겠죠. 그렇죠.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 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헷갈리는 경우가 예. 많은데요. 아주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운전자 입장에서 잘못한 게 없고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이런 사고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죠. 네. 어떤 점이 불가항력일까요? 네, 대부분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켜서 운행하였고 예. 피해자가 어두운 길에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 예로 들면 네. 수원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예. 6차선 도로였고 왼쪽으로 약간 굽어 있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중앙 분리대도 화단이 있는 큰 길이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죠. 예. 이런 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것인데 법원은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예. 비 오는 날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으면은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운전자가 속도를 지켜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예. 예외적으로 과속을 한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역시 수원 사례인데요. 제한속도 60km인 5차선 도로를 95km로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A씨를 친 사고입니다. 예. 판결문을 보면 이유가 납득이 되는데요.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가 약 32m에서 64m인데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지점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15m 전방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아무리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준 것이죠. 과학적인 분석도 판례에 많은 도움이 되는군요. 네,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거의 예외 없이 운전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예. 요즘은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사고의 회피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들도 많이 발전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인간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이 기술의 발달은 사실 또 억울한 피해자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도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하는 운전 습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알쏭달쏭 교통법규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였습니다.